오퍼도 받아들여졌고 인스펙션도 끝났고 모든 디스클로저 서류도 다 검토해 봤는데 다 좋아 보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. 그런데 이때 집 감정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. 라는 소식을 받으면 어떡하실 건가요? 바이어는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융자가 줄어들거나 딜이 깨질 수도 있고 셀러 입장에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, appraisal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, 왜 중요한지, 감정가가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택 감정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.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는 거죠.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잖아요. 그럼 이 집이 이만한 돈을 빌려줄 가치가 있는 집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. 은행이 바이어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집을 저당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기지를 받아 집을 살 때는 그 모기지가 1차 저당으로 잡힙니다. 그 집의 타이틀을 떼보면 first lien으로 은행 모기지가 떡하니 있어요. 이렇게 은행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니 그 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지 봐야 되겠죠? 보통 은행은 그 집 가치의 80%까지 론을 해줍니다. 그러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1 밀리언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보통 80만 불까지는 론을 해주는 거예요. 나머지 20%는 바이어가 본인 돈을 가져와서 다운페이를 하는 거고요. 은행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돈을 잃고 싶지는 않겠죠. 그래서 그 집 가치의 up to 80%, 80%까지만 론을 해주는 겁니다. 여차해서 바이어가 모기지를 안 내기 시작하면 그 집을 은행이 가져와서 다시 되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빌려줬던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. 은행에서 감정사가 오면 아주 꼼꼼하게 그 집 가치를 감정합니다. 집 가치를 결정하는 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 주변 집들 중에 같은 조건을 가진 집이 얼마에 팔렸나 하는 겁니다. 특히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콘도 단지 안에 있는 팔린 콘도랑 비교하셔야 돼요. 길 건너에 있는 다른 콘도 단지랑 비교하면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옵니다. 같은 HOA를 내는 그 단지 안에서 방이 2개면 2개, 3개면 3개, 똑같은 스펙을 가진 콘도랑만 비교하셔야 해요. 싱글 패밀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베리어블은 좀 많습니다. 하지만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같은 3bedroom, 2bath일지라도 큰 길 하나 차이로 집값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. LA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크랜쇼 길에서 서쪽이냐 동쪽이냐, 올림픽 길에서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 집값이 틀립니다. 큰 길이나 하이웨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집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니 저 집도 우리 집이랑 똑같은 반개수에 똑같은 사이즈인데 어떻게 20만 불이나 더 많이 팔렸는데 우리 집은 이 가격밖에 안 나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집을 팔기 전에 리스팅 에이전트랑 계약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기 전에 얼마 가격에 내놓을 건가 리스팅 에이전트랑 의논을 하게 되잖아요. 이때 셀러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격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. 어느 셀러분이고 본인의 집이 그 길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죠? 그 마음 이해합니다. 하지만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주변에 팔린 집이랑 비교하셔야 해요. 같은 사이즈의 3bedroom의 2bath 하우스라고 해도 다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. 어떤 집은 코너집이고 어떤 집은 퀼드색, 막다른 골목집이고 어떤 집은 뒷마당이 다운힐로 아니면 업힐로 못 쓰는 땅이고 어떤 집은 뒷마당이 다 편편하고 수영장이 있고 없고 단층 집이냐 2층 집이냐 집안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느냐 없느냐 뒷마당에서 이웃집이 바로 옆에 보이느냐 아니면 탁 트인 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집 가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. 저는 어떤 집도 봤냐면요. 동네가 글렌델이었던 것 같아요. 특정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죠. 그 주변 집들보다 20만 불이나 비싸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죠. 도대체 이 집은 어떻길래 다른 집들보다 20만 불이나 더 비싸게 나왔나 하고 가봤더니 그 집 입구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거실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. 그 중동의 특정 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특이한 디자인의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였어요. 그리고 화장실은 바닥,
벽, 천장까지 까만색 대리석이었어요. 수도꼭지 같은 거는 금빛 나는 손잡이였고요. 화장실 천장까지 까만색 대리석으로 해 놓은 거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. 화장실이 아주 큰 데는 까만색 대리석으로 해 놓으면 이쁠 수도 있는데 작은 화장실에 까만색 대리석으로 그것도 천장까지 다 해놔 버리면 안 이뻐요.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해 놨으니 자기 집은 다른 집보다 200,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다 본인의 취향대로 해 놨잖아요. 그럼 그만한 값어치 못 받습니다. 본인의 취향이 너무 익스트림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집을 파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 집을 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난한 스타일이 좋습니다. 집을 레노베이션 할 때도 그 동네의 집 가치랑 비슷하게 하거나 조금 더 좋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과하게 레노베이션을 하셔도 그만한 본전을 못 뽑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주변 시세가 1밀리언 정도인데 본인은 집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집을 2밀리언 가치가 나게 바꿔 놓아도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2밀리언 가치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. 돈을 버시려면 2밀리언짜리 가는 동네에서 1밀리언짜리 허름한 집을 사서 고쳐야 해요. 여튼 본인의 집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했다고 그 돈값을 뽑아보려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내놓으시면 결국은 감정에서 걸립니다. 은행에서 온 감정사는 집주인이 이태리에서 직수입해 온 타일을 화장실에 깔았냐,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문 손잡이를 달았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결국 집 감정에서는 셀러가 생각하는 만큼의 집 감정이 안 나오면 그 집 가격 깎아줘야 돼요. 집값을 안 깎아주면 바이어는 은행에서 론이 안 나올 테고 론이 안 나오면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에스크로가 깨지고 그 집을 다시 백온 마켓 하는 거예요. 매물이 백온 마켓 하면 누구 손해인가요? 100% 셀러 손해입니다. 한마디로 이 집은 한물간 집처럼 애물단지 취급받고 집이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다음 바이어들은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집 가격을 잘 정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정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 은행에서 좋은 감정을 받고 집을 잘 팔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. 자,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감정이 바이어가 살려고 하는 가격보다 적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. 감정이 집 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한 바이어가 살려고 하는 집이 15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요. 집 감정 결과가 145만 불이 나왔다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 있어요. 첫 번째, 셀러가 집 가격을 감정가 가격대로 145만 불로 깎아주는 거고요. 두 번째, 셀러가 못 깎아주겠다고 하면 바이어가 나머지 차액 4만 불을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. 이 옵션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어분들은 여윳돈이 많이 없이 현금을 박박 긁어서 집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거 외에도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 시세보다 비싼 집을 굳이 현금을 더 넣어서 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. 그 집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드림하우스가 아닌 이상에는 말이죠. 세 번째, 어프레이저 감정 결과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성공률은 아주 낮아요. 네 번째는 집 사는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. 계약서에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있다면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집이 다시 백온 마켓 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? 가장 큰 손해는 셀러입니다. 다시 백온 마켓으로 해봤자 이 감정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바이어들도 다 가격을 낮게 해서 오퍼를 넣으려고 할 거예요. 아니면 다른 바이어들은 아예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셀러가 감정가 가격대로 가격을 깎아주고 에스크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컨틴전시 리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틴전시 리무블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자,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